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랑 가정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동민아, 정 차리고, 물 좀 마시고 와. 화장실 좀 다녀오든지. 잠 좀 깨고 와. 자, 일단 조동사를 보면, 영어의 동사에는 현재형과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이 있어, 그지? 근데 미래형이 없고, 할 수 있다 형, 뭐 등등. 우리말로는 변화가 그 자체로 조사를 붙여서 한다,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도울 조자를 써서 helping verb이야 말 그대로 동사를 확장하도록 도와주는 건데 자 근데 가장 기본은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은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취해서 이게 이제 현재나 또는 미래를 나타낼 때 이걸 쓰는 거야. 동사 원형을 쓰면 조동사 뒤에 그런데 이제 이 단원에서 수능어법 공인시험 등등 시험과 관련된 건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쓸 때 이것이 이제 과거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때 쓴다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능에도 기출됐던 시험에 가장 많이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hould have pp라는 거야. 아까도 수동태에서 예문을 한번 줬듯이 should have pp는 무엇을 했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거나 안 했을 때 약간 뭐 아쉬워하거나 후회하는 표현으로 쓰는 거지. 뭐 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제 should와 같은 어감의 조동사인 oughto를 써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지. ought to have pp. 이렇게 뭐뭐를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못했다, 안 했다 이럴 때 이제 그거의 반대말로는 not를 붙여서 should not have pp.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해버렸다. 이런 거고 그리고 oughto의 부정은 ought not to를 쓰지. 여기는 조동사 사이에 not을 붙이는 또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ought not to have pp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만 했는데 해버렸다. 이렇게 쓰이는 거. 그 다음 또 그만큼 또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 게 must가 해야만 한다 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must 뒤에 have pp를 쓰면 뭐뭐 했음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지. 뭐뭐 했음에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의 반대말로는 must not have pp를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cannot have pp를 더 많이 써서 cannot은 할 수 없다 말고도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뭐뭐 했을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렇게 쓰이는 거. 그리고서는 이제 뭐 참고로 번역 정도 하면 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need not 그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단데 need not have pp가 붙으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지? 뭐뭐 할 필요 없었는데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니? 이렇게 했을 때 쓰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순수하게 의미만 알면 되는 것들이 나와. would have pp 그러면 뭐뭐였을 것이다.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may나 might have pp 그러면 그냥 추측이었으니까 may나 might 동사원형은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요거에 have pp 붙으면 뭐뭐 했을지도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뭐뭐 했을 수도 있다, 뭐뭐였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could have pp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못했다 이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의미 정도 파악하면 될 거고 근데 요쪽이 그래도 시험에 응용해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필수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는 표현들이야. 기억해야 되는 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은 현재 미래고 조동사 뒤에 have pp 표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과거에 대한 것을 전달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쪼르륵 나와 1, 2번에 관련해서 1번에 보니까 may, must, cannot 나오지. 그래서 she may have got lost 그러면 그녀는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It isn't easy to find this place. 이 장소를 찾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Chris cannot have caught the bus. 크리스가 버스를 탔을 리가 없다. It doesn't run on Sundays. 일요일에는 운행하지 않으니까.
자, 두 번째는 should have PP 나오지. I should have got a better price for the car. 나는 그 차에 좀 더 좋은 값을 받았어야만 했는데 but I'm not a very good businessman. 하지만 나는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아니라 좋은 값을 못 받고 팔았나 보지. 두 번째 예문은 You need not have had your house painted. 야, 너는 네 집을 칠하게 시킬 필요가 없었는데 You could have painted it yourself. 너는 그것을 네가 직접 칠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이런 표현이지. 됐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3, 4번은 이게 수능에 3번이 출제가 됐는데 수능에 3번 나온 것 중에 should have pp가 2번이라면 이게 한 번 나온 거야. 자, 주어 다음에 동사나 또는 뭐 명사나 형용사라도 그지? 주장하거나 주장은 뭐 대표적으로 insist 기억하면 될 거고 또는 뭐 제안하거나 제안은 이제 suggest가 있을 거고 그지? 아니면 뭐 propose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구하거나 요거는 이제 require 뭐 demand ask 그리고 명령하는 거 아까 목적어 투부정사 할 때도 했지 order가 제일 흔할 거고 뭐 command 같은 거 그리고 뭐 충고하는 거 advise 같은 아니면 권유하는 거 recommend 추천하는 거지 recommend 같은 거 이러한 동사들 나올 때 나는 이걸 이제 견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뭐 이성적 판단이나 주관 이렇게 해놨지 한마디로 opinion이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뒤에 대절이 나올 때를 말해. 이 대절이 나올 때 뭐뭐 해야 할 것을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 즉 당이라고 하거든. 뭐뭐 해야 하는 것. 이럴 때 이 표현을 쓰는 거야. 미국 애들은 should 없이 쓰고 영국 애들은 should 동사 원형을 넣어서 should를 넣어서 쓰는 게 보통인데 근데 재밌는 건 수능에서는 당위가 아닌 사실 이때는 시제 일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야. 60만에 59만 9,990명은 이걸 다 안단 말이야.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고 내신을 받고 어법 문제를 풀어봤다면 주장제한 요구 명령 딱 이걸 알아. 그랬더니 출제위원들이 이걸 낸 게 아니라 예외를 냈어. 그래서 많이들 틀렸는데 그 예문에 나오는데 오타가 있어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예문에 이게 나온 거야.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witness 그러면 목격자. 근데 목격자들이 여러 명이었거든. 책에 이게 빠졌어. 오타로. 자, 목격자들이 주장을 했단 말이야. 뭐라고 주장했냐면 뭐야? 사고가 the accident 난 이거 보고 까르르 엄청 웃었어. should take place 사고가 발생해야 할 것을 주장했어. 어디에서? 횡단보도에서. 목격자라는 거는 그지?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잖아. 목격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지? 그래서 목격자들이 주장했는데 그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해야 할 것을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던 거야. 근데 기계적 암기식 공부를 한 이런 친구들은 다 주장 should 동사 원형 맞네 하고 해석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린 거지. 그런데 이 문장은 해석을 해야만 풀 수 있었던 거지. 목격자들이 주장했다.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 거지. 이렇게 써야 할 자리에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장 동사라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주장 제한 요구 명령일 때. 알겠니? 요것과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책에 보면 조금 더 예문이 나올 거란다. 그래서 3번에 보면 14페이지 3번에 주관적 이성적 판단, 즉 견해를 나타내는 형용사, 명사, 제안, 주장, 명령, 요구 이러한 것이 나올 땐 should나 동사 원형을 쓴다. So they insist that 그들은 대디아를 주장한다. A female lawyer, 여성 변호사가 should represent 또는 그냥 represent the female defendant, 여성 피고인을 변호해야 한다고. 여기서 represent는 뭐 대변하다 정도인데 4번에 보면 4번에 suggest, insist, propose 등이 어떠한 사실을 의미하는 대절을 취할 때 many witness 이거 오타한 거 보이지? many witness 뒤에 뭐가 빠졌니? ES가 빠졌지, 그지? Many witnesses, 많은 목격자들이 insisted that, 대디하라고 주장했다.
the accident had taken place on the crosswalk가 맞는데 수능의 밑줄은 should take로 나왔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밑에는 the study suggests that the food is nutritious 할 때 suggest가 이렇게 제안하다라는 뜻만 쓰이는 게 아니라 무슨 뜻으로도 쓰인다? 암시하다, 시사하다, 때로는 넌지시 시사하듯 말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을 암시하다, 사실을 시사하다지 연구가 암시한다. 이해되니? 자, 여기까지가 조동사라면 이제 구라법이 나와 가정법이 5번, 6번에 나온다. 가정법은 뭐 한 차례 정도 수능에서 언급되긴 했는데 수능에서 거의 다루지 않아. 왜? 기본 암기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다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가정법을 개념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법이라고 해석해놓은 또 일본 문법서를 우리가 그대로 베껴온 게 문제지. 서브정티브 무드라는 걸 쓴단 말이야. 무드는 너희가 나중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할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분위기를 잡아야 돼. 진짜 좋은 분위기에서 이걸 이제 어학적으로 보면 말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야.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가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선생님이 슬픈 과거 얘기지만 내가 소개팅을 나갔더니 상대방 여자애가 나를 딱 보면서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알아? 우와, 너 진짜 못생겼다.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대놓고. 이걸 뭐라 그래? 흔히 얘기하는 인디커티브 무드야. 자기가 느낀 그대로를 직접 까발려서 언급하는 거 직설적인 아니지. 직설법. 너 진짜 못생겼다 그래. 내가 속으로 너도 만만치 않거든? 보통은 속으로 생각하잖아 그런 건.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아니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코딱지 파는 척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짜장면을 막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먹는다거나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잖니. 근데 이렇게 직설법보다 더 강한 애를 두 번째 소개팅에서 만났네? 뭐라 그래? 성형 좀 받으시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코스메틱 서저리?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하니? 이거는 임페러티브를 써. 임페러티브는 뭐야? 이거는 명령이지. 독해지문에서 명령법 나오면 답이지. 필자의 주장.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거. 무드는 두 가지가 일단 있는 거야. 그냥 평상시 말하는 직설법. 너 참 못생겼구나. 성형을 바꾸어라. 명령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뭐로 고칠 수 있냐면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어. If you get a cosmetic surgery. 만약에 네가 성형을 받게 되면 야, 너 성형 좀 받으면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따로 떼놓고 보면 나쁜지 아는데 너는 좀 배치가 안 좋다. 그러면 너는 좀 괜찮아 보일 것 같아. 이건 컨디셔널이야. 컨디셔널. 근데 factual 컨디셔널이야. 왜? 성형을 받게 되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바로 요거야.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그지? 요 주절에 미래를 썼잖아. 네가 앞으로 성형을 받게 되는데 미래 대신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를 대신하는 거야. 이거는 가정법이 흔히 말하는 가정법이 아닌 거야. 그지? 똑같이 if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이걸 if you 하고 과거 동사를 써버리는 거야. 그리고 뒤에를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야, 네가 성형을 받은 상태면 너는 더 좋아 보일 텐데 지금 성형을 안 받았으니 너는 안 좋아 보인다. 이게 직설법인 거야. 너 성형을 안 받은 상태라서 안 좋아 보인다, 못생겼다 이 얘기보다 야, 너가 성형을 받은 상태면 더 좋아 보일 텐데 분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서브정티브 모드 구라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말로 이제 문법용어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지. 이 조건문하고 구별을 해야 돼. 조건문은 앞으로 뭐뭐를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데 반해서 이거는 사실이 전혀 아닌 것을 반대로 언급하는 거야. 이 표현을 왜 쓸까 생각해봐. 왜 써?
선생님은 그 예를 잘 드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에 로미오가 창가에 가서 세레나데를 불러.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하고 노래를 불러. 왜? 만약에 이걸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상해지는 거야. 내가 새가 아니니 당신에게 날아가지 못할 뿐이고. 그럼 줄리엣이 감동을 받겠냐? 창문 열고 침을 태 뱉고 꺼지라 그럴 거야. 누가 모르냐 이 바보야? 근데 이놈이 바람둥이였어. 마음을 잡은 거지. 이 몸이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하니까 갑자기 그 구라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 옛날 드라마 단골 손님이지. 나와 결혼하면 영희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지? 살게 해줄게요. 전 세계를 일주하며 그런 구라를 막 하면 이제 막 여자는 그 막 무드등이 켜져 있고 갈매기 소리 까르까르까르까르 나고 모래사장이 촥 있단 말이야. 영희 씨, 저 비둘기가 보이나요? 황금 비둘기가 이 해변에 있어요. 100년에 한 번씩 날아오죠. 그 황금 비둘기가 모래알을 하나씩 물고 하늘나라로 간대요. 100년에 한 알씩. 그 황금 비둘기가 이 모래알을 다 집어갈 때까지 제 마음은 변치 않고 영희 씨만을 사랑할 거예요. 똑똑하네. 뜨아. 갈매기가 지나가니까. 그래. 그 다 구락법에 그치, 의존한 표현이거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네 생활 속에 그런 게 있어. 네 친구가 야 빵 좀 사줘. 근데 너의 현실은 어때? 돈 없어 꺼져. 이게 직설이야 그지? 돈 없어 꺼져. 근데 구라를 치는 거지. 돈 있으면 빵이 문제냐? 내가 빵집에 있는 빵 케이크 다 너 사준다. 거기에 감동하는 거야 네 친구는. 자식 역시 넌 내 친구야. 우리 집에 가자. 맛있는 거 내가 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을 잘 생각해보면 사회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어법이야. 아다르고 어다르다야. 아다르고 어다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거야. 네가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가 자네는 왜 우리 대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가? 엄마가 가래서요. 자네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돈 많이 벌려고요. 직설법이야 그지? 똑같이 돈 많이 벌려고는 있어도 제가 전 세계의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황우석 박사가 윤리적인 문제로 완성하지 못한 줄기세포 연구를 국내에서 그지? 완성을 해서 전 세계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 학교의 명예도 그지? 드높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간 말 한마디를 잘하는 게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도 많이 느낀단다. 자, 구라법은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밑에 봐봐. If I knew his address, 내가 그의 주소를 안다면 I could write to him,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텐데. 공식은 with니까 써주지 않을게. 그냥 if 플러스 동사과거, 주어 플러스 조동사과거의 동사 원형이지.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 현재로 해석을 해야 돼. 내가 주소를 알고 있다면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내가 그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수 없어 라는 직설법을 구라법으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와. If you had not helped me, 네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I would have failed, 나는 실패했을 거야.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 그리고 주어 플러스 조동사가 have pp지. 이걸 직설법으로 전달하면 어떻게 돼?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실패하지 않았어. 이것도 고마움이 전달되겠지만 네가 나를 안 도왔으면 난 실패했을 거야 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고마움 표현의 정도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구라법을 쓰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가정법에 이런 게 있어. 생활용어에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보다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가 더 공손하대. 왜? 그 공손한 구라법 안에는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은 하면서 그래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라는 간곡함이 전달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면 너희가 독해에서 가정법이 쓰였을 땐 그 자리에는 뭔가 더 간절하게 전달하고 싶은 느낌이 느껴지면 되는 거야. 알겠니? 언어 표현의 가정법은 뭔가 전달에 있어서의 강도를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서야. 그거를 잊지 않으면 가정법은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가 더 있어. 우측에 보면 좌측에선 설명이 빠져 있고 우측에 바로 가정법인데 짬뽕 혼합 가정법이 나와. 어떻게? If I had
taken his advice, then I would be a soccer player.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축구부였어. 선생님이 좀 빨랐어. 날개에서, 윙에서. 그래서 윙에서 일단 공을 잡으면 수비수가 따라붙지 못할 만큼 골라인까지 뛰는데 독보적으로 빨랐어. 단거리를 순식간에 순발력이. 그래서 달려 들어가서 띄우는 것까지는 진짜 잘했어. 그래서 코치님이 나한테 야, 너는 진짜 평상시에 막 뛰면 그렇게 아주 빠르지 않은데 일단 공을 잡고 옆라인을 사이드라인으로 달려 들어가는 건 넌 진짜 독보적이다. 축구 한번 해봐. 근데 선생님은 그때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지. 에이, 나처럼 하는 사람들 뭐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만약에 그때 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축구 선수가 돼 있을 거야. 그러면 시제가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고 이건 현재 사실의 반대지. 요걸 짬뽕 시켜놓은 거. 근데 이게 주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더라도 사실의 차이를 알 수 있지. 이런 걸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현재가 섞여 있는 혼합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섞여 있을 수 있어. 그게 우측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기억하면 큰 문제는 안 돼. 자, 우측에 work이라운 문제 한번 봐봐. 그러면 1번은 cannot, 2번은 should, 3번이 may, 4번은 should, 5번은 need, 6번은 must, 7번에 look, 8번에 was, 9번에 try, 10번에 be, 11번에 see, 12번에 have failed, 13번에 had taken이야. 자, 여기서 혼합가정법이 10번과 13번에 나와. If you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만일 네가 의사 선생님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다면 you would be fine now. 너는 지금 괜찮을 텐데고. 13번은 If I had taken care of myself in my youth, 만일 내가 젊었을 때 내 자신을 좀 보살폈었더라면 I would be in good health now. 나는 지금 건강할 텐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과거 사실과 현재 사실을 한꺼번에 구라를 섞은 거 이거 혼합가정법. 그 외에 질문 있나 한번 봐봐. 조동사 딱히 없으면 우측에 기출로 유형이 기기에 17번에 5번, 18번에 2번, 19번에 4번, 20번에 3번이란다. 이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불러보시오. 18번하고 19번 찌찌뽕 18, 19번 20번도 18, 19, 20. 자, 그럼 18번을 봐라.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자, there are several events that take place while jury selection is proceeding. 아, 배심원 선별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first, 첫째, everyone, 어떤 everyone? Who has been summoned. has been summoned 현재 완료지, 그지? Who has been summoned to appear at jury duty. 아, 배심원 임무에 출석하도록 소환된 모든 사람은 현재 완료니까 봐봐. 현재 완료라는 것은 has been summoned를 썼단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 소환이 된 건 과거고 지금 소환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과거를 포함한 현재 시제가 현재 완료잖아.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 수동태를 쓴 거야.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 쓴 시제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Who has been summoned에서. 그래서 배심원 임무에 출석해 달라는 소환을 받은 모든 사람은 그래서 must arrive가 되는 거지. 도착해야만 합니다. 그치? 도착을 해야만 합니다. 조동사 뒤에 원형은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치? must have arrived는 도착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arrive가 돼서 도착해야만 합니다. by 9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9시까지. 게다가 and 뒤에 병렬 구조도 힌트로 하나 더 준 거지. must arrive and must assemble. 모여야만 합니다. in the jury room. 여긴 두 가지가 같이 쓰인 거야. arrive and assemble. 배심원실에 모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the court clock, 그 법원에서 기록하는 서기가 usually shows a movie, 대개는 영화 한 편을 보여줍니다. 어떤 영화? outlining what is going to happen. 아까 말한 대로 a movie가 있어.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뒤에서 분사가 수식을 해. 그치?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수식을 해. 그럼 이때의 관계는
이 영화라는 수식받는 명사가 주체가 돼서 이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능동으로 처리해주면 현재 분사요, 수동으로 계략 설명이 되는 거면 과거 분사인데 아까 능동 수동 가릴 때 뭐라 그랬지? 목적어가 있는지 따져보라 그랬더니 왓절, 그지? What's going to happen? 목적어가 있었단 말이야. 벌어질 것을, 벌어질 일을 계략 설명하다라는 이 outline, 윤곽을 잡아 설명하다라는 동사에서 이것을 윤곽 잡아서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영화가 되는 거지. 이 영화가 설명을 하는 영화인 거야, 능동에. 그래서 현재 분사 outlining을 쓰는 거란다. What is going to happen? 벌어질 것을 언제 동안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as the jury is chosen for a particular trial. 그 배심원이 특정한 사건, 트라이얼은 이제 재판을 말하는데 특정 재판에 선택이 될 때 그치? 하루 종일 벌어질 일을 간략히 설명하는 영화를 보여줍니다. 그럼 at around 10 o'clock, 10시쯤에 20 people are chosen from the jurors. 주어러가 배심원이야, 한 명. jurors,니까 복수. in attendance. 출석한 배심원들 중에 20명이 선택되고 are taken to a courtroom. 법정으로 데려가집니다. Where? 그런데 그 법정은 어느 법정이야? A judge, 판사가 describes, 설명해주는 how하고 what가 나와. 그런데 뒤에 문장 성분을 볼게. The process, 그 과정이 is going to work, 진행이 됨. 그치?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How.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자, how와 what가 나온다 얘들아. how는 그치? how가 이끄는 절은 100% 명사절이야. how는 의문 부사로 쓰이거나 의문 형용사로도 쓰일 수는 있어. 그리고 관계 부사로 쓰여. 어떻게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야? 선행사랑 같이 못 쓰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에? describes라는 이 동사에 목적어절로 쓰인 거야. 명사절 중에 하나인 목적어절을 이끄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왓절은 앞에도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고 뒤에도 주어, 목적어, 보어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지. 왜? 근데 what's going to work에 work는 진행되다라는 그냥 완전한 일형식 동사였어. 알겠니?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완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불완전한 게 두 개가 있어야 돼. 물론 얘는 의문 형용사,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로 쓰여. 이해되니? 형용사로 쓰일 땐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데 더 프로세스 그러니까 수식하는 건 아니야 일단은 이거는. 그럼 대명사로 쓰였으면 뒤가 불완전한 걸 찾아야 되는 거고 앞도 불완전해. 의문 대명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흔히들 그냥 좁게만 설명하면 이렇게 입시책 대부분은 how 뒤에는 완전, what 뒤에는 불완전 이렇게 설명을 해. 이건 좁은 의미고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해 주자면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how나 however, 실제 수능에는 however하고 whatever 고르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 whatever 뒤에는 명사를 쓸 수 있어. whatever 뉴스로 나왔었어. 그때 수능에는.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쓸 수 있어. 오케이? 만약에 how나 what가 이렇게 함께 뒤에 수식받는 게 없을 때는 이렇게 가지고 풀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뒤에 품사가 딱 주어지고 수식받는 게 있다면 얘는 형용사 부사의 성질이 있고 얘는 대명사 형용사의 성질이 있는데 중요한 건 형용사라도 명사 수식을 못하는 형용사의 성질이 있어. 서술적 형용사.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만 기억해도 아주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풀릴 거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100% 명사절로 쓰이는 how절이 describes라는 묘사한다, 설명하다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거였던 거야. 우리나라도 이제 뭐 배심원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데 미국만큼이나 그렇게 결정력이 크지가 않지. 좀 안타까운 건 이번에 PC방 그 살인 사건의 가해자 그리고 주먹질을 했다는 그 동생
동생이 이제 공범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공범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느라 그랬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상가 사람들하고의 경찰과의 진술이 되게 많이 다르다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청원이 또 60만을 넘었는데 뭐 그동안 너희들도 살펴봐서 알겠지만 청원을 올려서 청와대에 입장을 드는 건 많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무슨 옛날 왕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담당 기관으로 넘겨서 수사를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보통 너희도 알겠지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이 대표적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민주화가 돼서 아무리 살인자라 하더라도 변호할 수 있는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를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심신 미약 상태 때문에 곧바로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신, 그지? 질환인지 아닌지 보호를 받으면서 그거를 검사를 받는 기간을 한 달을 받았어. 어찌 보면은 참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또 공감하는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당장 쳐 죽여도 시원찮은 놈인데 그리고 그 동생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동생도 내가 피해자라면 가서 죽여버릴 거야, 그지? 그렇지 않겠니? 신이나 뭐 예수님 뭐 성인들께서 얘기하실 때는 그런 걸 용서하라고 하지만 그게 용서가 되는 일이 아니잖아. 네 가족 중에 누가 그렇게 죽음을 당한다면 사형도 약한 죄야, 그지? 찢어 죽여도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감해서 청원에 참여하고 제대로 벌 받도록 해달라고. 게다가 또 그러지 조선족 또는 조선족의 제2, 2세라고들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대국에 약하지. 사드 피해를 또 많이 입었고 지금도 아직 다 풀리지 않은 상태고 빨리 하루빨리 남북 경협이 잘 이루어져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지. 그래서 용성아 나랑 같이 핵무기를 만들자는 거야. 미국, 중국, 러시아가 만드는 꼬라지만 보고 있지 말고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것만 우리가 가지고 막 딜을 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핵을 이은재학원에 하나, 구주입의 수학학원에 하나, 각 지원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미국 애들이 까불면 그냥 거기를 향해서 쫙 해놓고 한파 떡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국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걔들은 핵무기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못 가지게 하는 거야? 지들이 세니까? 한마디로 니네 반에 힘센 애가 야 나는 야구 몽둥이를 우리 반 보호 차원에서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야구 방망이 가지고 있지 못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나만 믿어.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러다가 지가 야구 방망이 딱 가지고 있고 야 너는 도시락통 2개니까 하나 내놔. 그건 아니야. 물론 미국도 잘 사는 나라지만 니들도 우리한테 20% 우리도 니네한테 20%. 이거 좀 너무하지 않니?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삼성 이재용이가 나도 세금 똑같이 니네들처럼 10만 원만 낼래.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자기가 월급을 100억을 받는데 나도 10만 원만 낼래.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열받잖아. 지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뺏어놓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 세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도 그렇고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마음에 안 들지. 지들도 핵무기를 팡팡 만들면서 다시 냉전을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이 상황이 조금 불안하기도 하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에겐 누가 있다? 태권부가 있다. 태권부. 핵무기 필요 없어, 그지? 남산이 쫙 빛을 쏴주면 국회의사당이 쫙 열리면서 그래서 쫙 나타나서 한강이 쫙 갈라지면서 우리를 지켜줄 태권부가 한강에 숨어 있다는 거. 자, 그게 18번이었습니다. 19번 가봅니다. 19번은 와우, 화성이 지구와 제일 가까웠던 날. A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단다. A 자리에 보니까 차이점이 뭐야? 화성이 Mars was closer가 있어. 그리고 선택지 나머지 하나는 When Mars was closer가 있고. 뭐를 알고 있느냐 물었던 거야. 두 개의 차이라는 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를 물었던 거거든. 그럼 봐봐. 주어 동사가 있어.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찾아볼게. 어디에? The one-way travel time of light. 그치? 그럼 뒤에는 time이 주어야. The one-way travel time of light. 그리고 동사가 was just 3 minutes and 6 seconds. was야. 그럼 접속사 필요하냐 안 하니? 필요해 안 해? 당연히 필요하지. 자, 접속사의 숫자는
동사의 숫자 빼기 한 개만큼이 필요하단다. 이거는 토플에서 제일 중요했던 문장 구조 시험의 일환이고 수능 어법에도 주어 동사 찾기가 제일 중요한 시대지만 그래서 관계사 시험이 맨날 나오는 거고 접속사가 이제 하는 역할 그걸 물었던 시험이야. 수능 2004 6차 과정이었단다 이거구나. 그 다음에 B는 쉬웠어.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그대로니까. Thus 그래서 if you had turned a light, if you had turned,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네가 과거 그 당시에 불빛 하나를 화성을 향해서 그날 그지 켰었더라면 그러니까 뒤에도 가정법 과거 완료 조동사 과거에 have pp it would have reached Mars in 186 seconds. 아 그것은 186초 즉 3분 6초 만에 화성에 도달했을 것이다. 야, 빛이 1초에 몇 미터 가냐?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3분은 186을 곱하면 되겠네. 30만에다가 가까웠네, 그치? 큰 걸음으로 한 3발자국 바깥에 있는 신이 아인슈타인처럼 우리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4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데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우리도 4차원을 경험할 날이 곧 인류가 화성으로 갈 거고. 자, 뭐 블랙홀, 화이트홀, 웜홀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날도 오겠지. 자, 20번을 가보자. 20번은 이것도 좀 옛날 문제인데 익사자가 2명일 뻔하다가 1명이 됐던 사건이야. 자, after 2 hours suffering 2시간 서핑을 한 후에 클라우스는 was taking off his wet suit 젖은 수영복을 벗고 있었는데 when 그때 한 소년이 달려와서 물을 가리켰다. 두 아이들이 공경에 처했어요 하고 그가 말했고 클라우스는 2명의 수영객들이 스플래싱 첨벙거리며 팔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자, 그 다음에 grabbed야 분사구문이지. his board 그의 보드를 움켜잡았던 he 그는. 자, 여기서는 이제 분사구문인데 뒤에 주어가 he야. 그리고 여기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야. 그러면 앞쪽에 의미상의 주어가 따로 없을 땐 이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의 주체가 이 행위를 능동으로 하면 현재 분사 그리고 수동으로 되는 거면 과거 분사. 게다가 능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뒤에 을을이라는 목적어가 있는지 여부.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서핑보드가 있지. 그래서 grabbing이 되는 거야. 그럼 원래는 as 아까 얘기했지.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라는 이러한 절을 구로 바꾸는 방법이 준동사라고. 그래서 이거를 grabbing하고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바꾼 거라고. 그지? 움켜잡았어. 뭐를 움켜잡았어? 자신의 보드를, 서핑보드를 움켜잡고서 그는 달려갔다. 파도 속으로. 그리고 as he paddled furiously 그가 격렬하게 팔로 막 노를 저으면서 클라우스는 managed to 그러면 간신히 뭐뭐하다 가까스로 뭐뭐하다지. 클라우스는 간신히 도달했다. 그 2명 중에 1명에게. 그리고 pick him up on his surfboard 그의 서핑보드 위에 그를 올려놓았다. 자, 그런데 he dived into the chilly water 7 times. 그는 그 차가운 물살 속으로 7차례나 다이빙을 했는데 looking for the other boy 나머지 1명을 찾아서 but had no luck. 왜냐면 2명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1명은 one이요 나머지 1명은 the other. 더라는 정관사는 정해진 거에 붙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명이 있었으면 그 중에 1명은 one이요 또 1명은 another를 쓰고 또 나머지 1명은 the other가 되겠지만 1명을 언급했는데 1명을 언급하고 나서 나머지 2명을 같이 언급하면 the others가 되겠지. 복수니까. 뭐 그런 차이였어. 그래서 나머지 1명을 찾으러 갔지만 운이 없었다. 1명이 죽었다는 얘기지. 자, 그랬더니 policeman 경찰인데 who 그 경찰이 was on the beach 해변에 있었는데 said that 말했습니다. if Klaus 만일 클라우스가 과거의 사건에 대한 구라법이니까 had not reacted so quickly and decisively 그렇게 빠르고 결단력 있게 반응하지 않았었다라면 there would have been 조동사 과거의 have pp랑 공식도 맞지. 2 drownings instead of 1 한 명 대신에 2명의 익사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던 건 그가 그렇게 빠르고 결단력 있게 달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 이렇게 구하러 들어간 분이 돌아가셨을 때지. 뭐 너희도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봤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타인을 구하다 돌아가신 의인은 그나마 천국으로 가서 행복하게 우리의 천사가 돼서 지켜주실 거라 믿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 단원을 해본 거고, 다음 시간에는 6단원 부정사 동명사, 이제 준동사로 간다. 7단원 분사, 그리고 8단원의 명사 대명사, 여기까지 하고 내신에 들어갈 것 같아. 이게 이제 총 15단원으로 문법이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제 3학년 예비 3학년 과정 들어가서 마저 하면서 실전 문제도 풀 거고. 자, 그럼 이제 모의고사. 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7회 8회 선생님도 어떤 친구가 그래서 물었잖아. 추가적으로 할 책을 묻고 단어 공부를 묻길래 내가 그랬지. 선생님이 이거를 2013년 이게 2014년 선생님이 하여간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할 거 없이 지금까지 저기 연계이 되어 있는 걸 다 풀고 이걸 다 풀어왔지만 새로워. 나도. 왜? 풀어봤던 지문인데도. 그 얘기는 너도 마찬가지일 거거든. 영어 공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얘기해 주자면 이건 모든 과목에 똑같아. 니네도 수학에서 오답 노트 만들지 않냐? 선생님은 오답 봉투를 보내주는데 풀어봤던 문제인데 틀렸거나 질문에서 답을 구했거나 수학학원에서 풀어줬던 네가 풀기 어려웠던 거 그런 건 반드시 다시 볼 수 있는 자리에 꼭 놔뒀다가 3일 뒤에도 한번 풀어봐야 되고 3주 뒤에도 풀어봐야 되고 3달 뒤에도 풀어봐야 돼. 왜? 3년 뒤에 풀어보면 늦으니까. 그때 재수할 때잖아. 그지? 그랬을 때 다시 쉽게 풀리면 이젠 된 거지만 3일 뒤에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면 문제가 재밌는 거고. 그치? 3주 뒤에 풀었는데 가물가물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그러면 그 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와 관련된 문제를. 근데 3달 뒤에 풀었는데 생판 모르겠지. 그게 보통 머리야. 알겠니? 그러면 영어 공부 네가 숙제로 해놓은 거에 보면 단어도 적혀있고 같이 공부한 책에 필기도 돼 있는 그것들을 자꾸 봐준 거. 5번에서 10번이거든? 혹자는 얘기한다? 선생님 저는 원래 수학을 못해요. 안 한 거지. 쟤는 원래 수학을 잘해요. 걔는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거야. 하면 되거든? 근데 차이가 있어. 쟤는 수학을 5번 하면 되는데 너는 수학을 50번 하면 걔만큼 되는 거야. 그러면 500번 하면 걔보다 더 잘하게 된다? 이건 진실이야. 어떤 영역의 발달이 됐고 안 됐고 차이야. 그건 내가 직접 느껴봐서 알아. 우리가 30분 걸려 풀고 답을 못 내는 걸 어떤 놈이 3초 만에 풀었다니까. 진짜 성수라는 애야.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간 놈. 선생님이 수학 도형의 방정식, 포물선, 쌍곡선, 삼각함수 막 수열 막 들어갈 때 어디선가 꼬였어. 걔가 해준 얘기야. 걔가 해준 얘기. 용환아, 비밀을 밝혀줄게. 나도 너랑 똑같아. 정석책은 다 공부하는 척하고 풀잖아. 정석 유제 풀고 기본 문제를 풀어. 네가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에 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어렵다고 생각하면 네가 지는 거니까 그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한 책도 충분히 많아. 서점에 가봐. 정석만 있는 게 아니라 해법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것 중에서 네가 그 기본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 때는 그 공식을 도출하시오 서술형 맨날 풀었거든. 공식 도출까지만 일단 해. 네가 어렵다고 생각한 거. 그러고 그게 쉬운, 네가 이해한 것만큼 쉬운 문제들을 이제 풀어 제끼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전국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풀어. 근데 거기서 야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근데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 기본 문제들을 다 풀고 나서 서점을 가봐. 그럼 네가 서점에 가면 그 문제를 봤을 때 눈으로 보면 풀리는 문제인지 안 풀리는 문제인지 들어온다는 거야. 네가 시험지 받았을 때 이건 풀 수 있다 안 풀 수 어렵다 느끼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서점에 가서 넘겨보다가 어떤 책을 만나면 야 집합과 명제에 이런 문제가 있는 문제집이 있어? 그걸 갖다가 푸는 거야 나는. 왜? 나머지는 다 풀리는 문제들만 수록되어 있는데 그건 일본 수학책을 베낀 어려운 문제집이 있는 거지. 그게 바로 학교 선생님들이 갖다 쓰는 책이야. 시험 문제 내는 책. 학원 선생님들이 쓰는 책. 그렇게 해서 나는 집합과 명제와 확률 통계를 섞어놨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합과 명제 확률 통계를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집합과 문제가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어. 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집합과 명제 문제가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만큼 30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3초 만에 풀 수 있는 비법이 생겼어. 이런 문제는 루트 안에 절대 홀수가 답이 안 돼. 결론이 나 있어. 걔는 책에 나와? 안 나와. 왜? 19구단이 책에 나와? 19 곱하기 19, 108 곱하기 108이 나와? 근데 걔는 똑같은 숫자 2번 곱하는 것에 대한 쉽게 푸는 방법을 읽었어. 그래서 그냥 나와. 걔는 같은 숫자 2번 곱하면. 그럼 108 곱하기 109는 같은 숫자 2번 곱한 거에다가 1만 덧붙여서 그거는 건 그냥 암산으로 뚝딱 나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그거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지. 우리는 연락에 3시간 숙제하는데 쟤는 30분이 걸려. 쟤는 원래 수학의 천재인가? 아니래.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수학을 연락했는데 피 봤어. 그게 수학 문과가 55점 만점이었는데 17점이면 잘한 정도였어. 답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20점 넘기잖아? 1등급이야. 그랬던 시절이라서 수학 포기한 선생님이 외대 들어갔잖아. 외대 들어온 놈들은 언어 잘하고 수학 포기한 놈들 많거든. 걔들이 운이 좋았지. 수학 포기한 점수하고 연락 공부했던 애들하고 점수가 차이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그 아이가 되게 고마웠어. 실타리가 얽힌 부분부터 다시 찾아가봐. 네가 분명 수학이 싫게 만들었던 그 부분이 어딘지 네가 알고 있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라고 설명해주면서 내가 찾아봤더니 내가 어려웠다고 생각한 부분이 도형 지나고 포물선 쌍곡선에서 일단 거기서 꼬였었고 한번, 그리고 삼각함수 막 들어가면서 거기서 한번 꼬였었고, 그 부분을 실타래를 풀어놓으니까 그 부분부터 이제 도형은 쫙 풀려버리더라고. 쌍곡선, 포물선의 접선 뭐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게 그냥 풀려버리더라고. 한 번 어렵다고 생각한 지점을 풀고 나니까. 그리고 그 관련 쉬운 문제들을 연락 푸니까 더 어려운 문제 풀기 전까지만 일단 해놨었어. 그랬더니 이제 모든 수학의 시험 범위 단원들의 모든 문제들, 기본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되고, 그러니까 정석의 실력편으로 가서 그 다음 실력 수준 문제에서 문제집들도 해법 문제를 풀게 되고 그렇게 됐던 거야. 그래서 그 전에 55점 만점에 52점도 받았어. 수학 거의 전교 5등을 했었지. 아무튼 그 아이 덕분에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의 수학이 열나 어려워서 세대치. 그래도 그 방법은 정직한 것 같아. 진짜. 그리고 니네 최근 선배가 해준 말이 있잖아. 빨리 수학의 정석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으면 너의 수학 점수는 결코 늘지 않는다. 네가 수학 정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너는 수학 공부를 하는 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공부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지. 수학 정석책 들고 있는 거. 자, 아무튼 7회 8회 정답 체크돼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받은 친구들은 질문 한번 해봐. 그럼 7회에서 일단 3명 냈잖아. 3명 하나씩 질문해봐 빨리. 현지, 강식이, 동민이. 너는 선생님이 안 가져와서 그걸 줬잖아. 기억이 나? 쌤이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안 와서 뒤에 바로 학원 잡아놔. 바로 학원 잡았다고? 너는 지금 스케줄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단어랑 숙제는 했고, 그래 다행히 엘리제이는 했네. 단어 일요일날 너 아까 연락에 그래도 단어 쓰더라. 나만 노트해. 일요일날 일찍 올게. 1시간. 맨날 그래. 여기 1시간 반 전이면 안 열려. 1시에 열려. 1시에 학원이. 1시에 딱 올게. 일요일 1시. 목요일에는 뭐다? 목요일날은 시간 없어. 그러면 오늘이 21일이잖아. 알았어. 그 다음에 지영이 질문. 너무 많이 틀렸어도 그 중에 가자. 저 먼저 해도 돼요 그럼? 강식이 38분이요. 38번하고 개별 질문도 받아준다. 지영이 35, 36. 오케이, 한번 봐봐라 얘들아. 35, 36, 38 일단 보자. 35는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을 고르래.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문제형을 주제가 다른 문장 이렇게 찾으면 돼. 흐름과 관계없다는 건 주제가 다른 문장.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도 지대연관이라는 그것을 제했을 때 그 쓸데없는 걸 뺐을 때 붙이는 논리적 근거가 보통 주어지는 게 정상이고, 그리고 이 주제를 정할 때 10개 중에 9건은 동그라미 1번 전까지 두 갈식이니까 여기까지 읽고 정하면 심플해질 수 있어. 주제가 뭔지 먼저 파악하고 가는 거야. 한번 볼래? 자, when you get on stage for an acting performance. 여러분이 뭔가 행위하는 예술, 공연을 위해서 무대에 올라설 때 you may suffer, 여러분은 고통받을 수 있죠. from nerves to some degree. 어느 정도 뭔가 초조함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무대 공포증 얘기하는 거네? 맞니? 이해돼?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다? 무대 공포증 이야기로 쭉 흘러갈 거야. 그러면 보통 이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글의 전개구조상 문제점의 원인 설명해주고 해결책 정도를 주겠네 하는 생각은 네가 단락의 전개 방식을 이해한다면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런데 in order to overcome stage fright, 곧바로 나오네.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it is a good idea, 좋은 생각입니다. to start visualizing success, 성공을 시각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from the second, 그 순간부터 you are cast, 배역을 정하다지 in the role, 네가 그 역할의 배역을 받은, 그지? 그 순간부터. 그럼 해결책까지 나왔으니까 주제가 이거는 소재뿐이었고 극복 방법이네. 그지? 무대 공포증 극복 방법을 필자가 전해준 거지. 뭐래? 성공을 시각화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해결책을 그냥 빨리 줘버렸네. 자, 그랬더니 as you get closer to the performing date, 네가 공연하는 날짜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you can work harder,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on visualizing success, 성공을 시각화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함으로써 by picturing what a great job you will do every night, 매일 밤 네가 하게 될 그 엄청나게 훌륭한 것을 그림을 그림으로써, 즉 상상함으로써 before you go to bed, 자러 가기 전에 and 그리고 every morning when you wake up, 일어나는 매일 아침마다. 이해되니? 구체적인 극복 방법의 실천 방법도 알려줬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면 you think, 너는 생각한다. you are so accustomed to the lines, 네가 그 대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that, 그래서 sure, 확신한다라고 you don't have to memorize them a lot in advance, 네가 그 대사를 많이 미리부터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갑자기 3번은 뭐야? 자만한 모습을 그려주지. 그치? 이게 함정에 걸리게 한 이유는 네가 성공을 시각화하게 되면, 그치? 너는 용기가 생겨서 뭐 암기를 더 잘하게 된다 이랬으면 되는데 3번은 갑자기 너는 대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네가 미리부터 그 대사를 너무 많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좀 수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4번을 이어가서 아까 하던 얘기 성공하를, 그지? 시각화하는 얘기가 계속되는지 찾아봐야지. Before you get on stage, 네가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just imagine, 그저 상상해봐라. a standing ovation, ovation은 박수갈채잖아. 기립박수를. 그리고 imagine the smiles on the audience members' faces, 청중들의 얼굴에 있는 미소를. and 그리고 hear the sound of your castmates, 배역의 짝꿍들과 or director, 그 감독이 telling you, 너에게 말해주는 소리 듣는 것을. What an amazing job you did, 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이게 다 뭐야? 무대 공연 성공한 모습을 imagine, 상상해라. visualize, imagine, 다른 표현을 썼을 뿐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the more you focus on visualizing the best possible outcome, 가장 최고의 가능한 결과를 시각화하는 것에 네가 더욱더 많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worrying over the worst case scenario, 가장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게 되면 the more likely it is to happen, 그 일은 더욱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됐니?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은 무대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시각화하면 된다. 근데 갑자기 3번에는
너는 대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미리부터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치? 물론 무대 공연과 관련 있는 대사 얘기가 있지만 그건 소재만 관련이 있을 뿐 주제랑은 상관이 없었던 거네. 그니? 자, 이건 뭐 내용 중심으로 접근이 더 쉬웠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번 바로 뒤에 거네. 이것도 또 무관한 문장이야. 마찬가지 연습일 텐데. 자, anthropologist자 인류학자들 고고학자들 anthropologists who study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이네. anthropologists 인류학자들은 have concluded that 데디아를 결론 내렸습니다. The way people wait in in line이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지? 사람들의 그 방식은 the way가 주어진 대절에 people wait in line은 관계부사절이고 reveals 드러내 줍니다. A good deal 많은 만큼을 about cultural values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됐니? 그러면 뭐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글의 요지를 두 가지식으로 차근차근히 동그라미 1 앞에 정리해보니까 줄 서는 방식이 뭐를 보여준다? 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야. 알겠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방식이 그치? 엄청나게나 많이 그 문화의 가치들을 밝혀준대. 그래서 이제 in Arab countries, 아랍권 국가들에서는 where 그곳에서는 women don't have equal rights, 여성들이 동등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인데 men routinely cut in front of women waiting in line, 남자들이 여성의 줄을 사이를 껴든다. 됐니? 그래서 첫 번째는 아랍 문화권의 줄 서는 방식 때문에 남녀의 불평등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드러내주는 거지. 됐니? 자, 이런 방식으로 열거가 될 거야 아마. In Britain and the US 여기서부터 그냥 영어 보지 말고 우리말로 가봐. 영국과 미국에서는 남녀들이 최소한 at least 최소한 공식적으로 considered equal 동등하다고 여겨지는데 few men 거의 어떤 남자들도 would dare 감히 to break into line 끼어들지 못해 줄에 ahead of a woman 여성들 앞쪽으로. 됐니? 그래서 두 번째는 영국과 영미에서는 평등. 됐니? 그리고 방식은 어때? 끼어들고 끼어들지 못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때때로 the club in a fast food restaurant 패스트푸드 식당의 직원은 tells people 사람들에게 말하지 not to cut in the line 줄을 끼어들지 말라고 and 그리고 to wait at the back 뒤에서 기다리라고. 소재는 같아 3번도. 근데 3번은 문화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트푸드점에서 그치? 패스트푸드점에서 줄서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건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패스트푸드점을 말하는 거지. 이건 특정한 나라가 아니지. 그리고 3번부터 가보면 또 나와. 4번부터 in countries such as Italy and Spain 이어지지. 방식이 열거 방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유럽에서는 그곳에서는 individuality 개성이 굉장히 valued 소중히 여겨지지. 무엇보다 위에 above social conformity 사회적으로 순응 따르는 것보다 위에 개성이 여겨지는데 소중히. 줄은 a little more than 하니까 no more than은 only, little more than은 거의 뭐뭐나 다름없지. an annoyance 귀찮은 일, to be ignored 무시되어져도 될 귀찮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겠어? 남녀 모두가 routinely struggle to get the best position in line 줄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하고 and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하지 waiting for their turn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is considered to be lacking in spirit 뭔가 정신에서 부족한 결여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야. 머리가 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놈의 줄을 서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아무렇게나 그지? 그냥 최고 좋은 자리 끼어들어와서 막 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 나라의 가치를, 문화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다. 줄서기 방식. 되니? 자, 그리고 38번이 순서 잡는 거 똑같아. 지대연관 있을 거야. 잘 봐. 지금 수능 앞두고 얼마 안 남았지. 한 달도 안 남았지. 이쯤 되면 고3들이 나한테 와.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 저 요즘 순서가 틀려요. 갑자기 수능 앞두고 불안해요. 그럼 내가 이제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 자, 네가
왜 불안한지 설명해 볼게.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거, C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너는 아마 이거도 될 것 같고 이거도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잘 봐봐. 네가 정답을 찾으려고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둘 다 될 것 같지만 확실하게 이거를 정답 찾기보다 오답 지우기만 잘해도 남는 게 개수가 확